보석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?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 볼까요? 그러니까 이날 법정에 두 분 다 들어가 있었나요? 네, 그때? 이따가 일단 공다솜 기자가 당일에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MB의 얼굴 변화와 심리 변화, 태도 변화를 공다솜 기자가 다 지켜봤어요.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당일에는 좀 어땠어요? 원래 제일 그 벽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이런 게 포착된 게 있었잖아요. 네. 이제 이전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건강 문제를 많이 호소해 왔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여유 넘치고 뭐 변호인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. 밝고 약간 위풍당당한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보석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. 네네. 예,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? 당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보석금은 1억 원이었어요. 실제 결정은 10억 원이 났거든요.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? 그거 네, 결정하는?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종합돼서 나오겠지만 가장 큰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부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. 예. 이쯤은 돼야 이거를 또 구속력 있게 생각하겠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대부분은 보석을 결정할 때 보석 보증으로 대신해요. 그러니까 회사가 보증을 서서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도망가거나 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, 그럼 10억을 그때 보증회사가 법원에 내고 이제 MB한테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죠. 예. 운전기사를 포함한 뭐 수행 인력에 대한 11명은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. 법원이 처음에 자택구금이다 했는데 자택구금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법원은 아주 엄격한 보석이다, 사실상 자택구금이라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직접 표현을 했고, 주거지도 논현동 사저로만 제한한다, 통신도 제한한다, 직계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뭐 접견할 수 없고,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석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고 경찰이 감시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빡빡한 조건들을 내걸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다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. 근데 좀 궁금한 게 통신을 제한한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가족은 되잖아요, 직계가족. 근데 직계가족이 핸드폰을 이렇게 바꿔주면 그렇죠. 네, 예. 모르는 거죠.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 가능성 알기 생각해보지 어려운. 않을 수 없으니까. 결국 구속기간 끝나기 한 달 전이잖아요. 4월 9일까지였네. 네. 그거 앞두고 고석을 신청하고 또 받아들였는데 아니, 생각해보면 4월 9일이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요. 그럼 그냥 집에 갈 수 있는데 한 달 빨리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? 왜 굳이 보석을 했을까? 이런 의문들을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. 구속 기간이 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많이 있습니다. 아, 왜 징역 15년인데 1년 만에 나와서 저러고 있지?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, 이제 그거는 아직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. 대법원까지 가서 15년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으로 15년을 그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. 그게 기결수라고 표현하는데,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형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지금 구속돼 있는 것은 이 형에 대한 그 구속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구속.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럼 이 사람은 구속재판이 필요해 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1심 재판 받는 동안 6개월, 2심 재판 받는 동안 6개월은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1년을 다 끝냈고 6개월 합쳐서 1년이군요. 2심까지 끝내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럼 나오면 되지 왜 저렇게 무리하게 보석을 신청했을까? 이런 궁금증을 갖는데 증인을 20명 넘게 신청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증인 신문 날짜를 잡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가서 보면 오늘 재판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증인 한 30분 다 같이 기다려요. 그리고 안 왔다. 그리고 다시 끝나요. 재판만 계속 늘어지겠군요. 그렇죠. 이제 만약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4월 9일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들 그럼 싹 다 철회하고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재판해.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석을 해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하고 증인들 다 다시 제대로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했고,
근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.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조건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네. 10억 원. 네. 바로 어떻게 그 10억 됩니까? 원, 10억 원을 이제 보증보험에서 법원에 내게 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10억 원을 이제 받아가겠죠. 어떤 방식을 써서든.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